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 명대 중반으로 토요일 발생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00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를 다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초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들어서 이제 5천 명대를 기록했고 지난주에 7천 명까지 이제 급증을 하던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천 명대 중반 이후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초기의 확진자 수 증가는 고령층에서의 돌파 감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그다음 네.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에서의 감염 위주였는데 네. 이게 11월 하순부터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장년층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진 돌파 감염의 영향과 네. 단계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영향이 중첩돼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고, 네. 정부가 이제 지난주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때 상황을 봐야 나타나긴 하겠으나 네. 기존의 확산세를 좀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 그 가운데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물론 위중증 환자의 증가 추세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의 돌파 감염, 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층에서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청장년층에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지금 7천 명대 안팎을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나오는 건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사망자 수가 3자릿수 규모까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섞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우려 섞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0,000명을 가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추세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돼서 이게 오미크론이 주종으로 자리를 잡는 시점이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오미크론의 전파가 확산되면서 네. 5차 유행의 정점은 아마 1월, 2월 때가 될 거고 그러면 예. 제가 앞서서 12월 하순, 1월 초에 10,000명을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5차 유행의 최정점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 상상도 잘 하기 어려운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전망인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발표를 합니다. 전국 네. 기준 2주 연속. 수도권의 같은 경우는 3주째 매우 높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더 높음이 있으면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네. 단계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비수도권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높음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수도권의 위험도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다 보니까 제일 이제 심각한 것이 병상 상황입니다. 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80%를 넘었고 수도권만 보면 지금 86%를 넘었다고 그러고 네. 이러면 사실상 병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확진자 추세 속도로 봤을 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그 병상 대기 환자가 뭐 1,00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병상 대기자 중에 이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의료 체계의 현재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 초에
외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병원들이 대기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병원 밖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그런 속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병원 밖에서는 사실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왜냐하면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병상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 확대한 병상으로 지금 입원 대기자를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정도의 속도와 규모라서 사실은 그 병상의 확충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잘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여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지금 1,00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면서 병상 문제는 이제 거의 병원 밖에서는 의료 붕괴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적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그야말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염려가 되는데요. 정부가 어쨌든 또다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선 종합병원에 5,000개가 넘는 이 병상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또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또 특수병상,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서 중증 환자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정부 얘기는 들어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정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추어 중증 환자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 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 전담병원 지정만으로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치료 병상을 체육관 같은 곳에 만들자는 의견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첫째는 지금 병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 인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 네. 그러면 이제 뭐 체육관 병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와서 근무를 네. 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도 자기 병원에 있는 의료 인력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네. 어딘가 누군가에 따로 병상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실은 좀 의도로 보여서 네. 현실적이지 않고,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병상을 만들고 이제 인력을 동원하면 아마도 짐작컨대 중환자 진료 능력이 없는 부족한 의료진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네. 새로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체육관 병상이라고 해서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이것을 만드는데도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 지금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고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네. 중환자를 생각하면 적합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점 전담 병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를 지금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차라리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코로나 신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찍부터 그래야 했었고요.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특정 병원들이 특히 이제 공공병원 위주로 네.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이렇게 도맡아 하는 방식은 사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금 대응을 못해서 병원에 못 가고 죽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고, 네. 이게 환자가
그 유행기에는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약간 비응급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코로나 환자 진료를 네. 늘렸다가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 다시 비응급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늘려서 네. 이전에 밀렸던 진료량을 회복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특정 병원이 몰아서 보는 방식은 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대응하기도 어렵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네. 지금 사실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몰아서 보고 있는데 이게 유행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유행이 끝난 다음에 이 병원들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감염병 병원처럼 예. 되어서 진료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뭐 공공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지는 거라 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지표가 연일 이렇게 악화하니까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 시사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사실 현 확산세가 지금 7,000명대에 와 있습니다. 더 꺾이지 않고 더 확대되고 또 확산세가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누구는 조금 늦었지 않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시기와 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시점에 어떤 대책을 내야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시작한 방역 대책, 강화 대책의 효과를 보려면 이제 다음 주 초를 좀 예, 봐야 되긴 하겠으나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특단의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게 백신 접종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백신 접종에 더하기 우리가 옛날에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해결이 되지도 않고 네. 거기에 더해서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강화해서 감염의 전파 속도를 늦추는 것과 함께 네. 병상과 인력을 늘리고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체계를 효율화해야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화한다면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확진자만 늘어나면 국민들에게 그 방역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 특히 방역의 부담과 책임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네. 보상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뭐 윤리적으로 참 정당화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봉쇄 수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확산세를 꺾기가 어렵다라는 좀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봉쇄 수준의 강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면 뭐 다들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확진자 수는 감소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봉쇄 조치를 푸는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한두 주만 지나면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거고 예. 원상복구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중환자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대응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것만에 의존해서 우리가 방역을 할 수는 없다라는 네. 부분이 문제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큽니다. 전 세계 보고된 지 지금 오미크론이 한 2주가 지났거든요. 네. 일부에서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증상이나 이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첫 번째 전파력, 네. 두 번째는 백신의 효과를 얼마나 무력화시키느냐, 세 번째는 중증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관한으로 네.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전파력은 아마 지금 2배, 최소 2배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이 높은 효과와 함께 네. 기존 백신에 대한 이 오미크론 변이의 저항력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중증도는 아마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전파력이 높으면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네. 중증도가 낮아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입원하는 환자, 사망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력의 이 높아진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위중증도가 낮아질 거냐라고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나 다른 나라의 예들을 보면 네. 그 전반적으로 사망자는 적지만 입원하는 환자는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확진자의 숫자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네.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 불확실한 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젊은 연령층에서의 감염이 대부분이라 그렇죠.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 정도의 치명률이나 중증도를 갖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상당히 고민하듯이 아마 세계 다른 나라들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서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외국은 이제 기존의 그 소위 위드 코로나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늘어나고 이제 전반적으로 겨울이 돼서 사실 다른 나라들도 재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치를 이제 좀 줄이고 마스크를 의무화하거나 다중이용 시설에 이용 제한을 하거나 백신 패스를 강화하거나 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와의 공존이 일직선상으로 갈 수 없는 경로이고 예.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를 강화했다가 또 줄어들면 다시 풀고 이런 네. 과정들을 반복할 수는 밖에 없는데 문제는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을 거냐라고 네. 하는 문제고 그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방역 역량의 강화, 보건소의 역학조사 인력,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길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유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네. 어쨌든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유일한 방식이 백신 추가 접종이라 하는데 이 추가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정부의 대책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이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특단 대책을 고민 중이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윤 서울의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